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육아서 한 거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라지 않아야 바라는 대로 큰다. 바라지 않아야 바라는 대로 큰다. 이 책은 상담 선생님이 실제로 4천여 건의 상담을 토대로 그 내용을 기록을 한 책인데요. 참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아이의 불평에 귀를 기울여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누군가 그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아이는 빗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연다. 아무리 야단쳐도 엇나가기만 하던 아이의 태도는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간혹 그렇게 상담이 잘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며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부모야말로 최고의 부모라고 확신한다. 여기에 이 제목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지 않아야 바란 대로 된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아이를 100% 믿어준다는 것. 그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낸다는 것과 화낸다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낸다는 것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따끔하게 일러주는 것이라면, 화낸다는 것은 감정의 홍수에 빠져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감정의 홍수에 빠져서 분노하는 부모 앞에서 아이는 숨을 곳을 찾기 마련이다. 도피하거나 이도저도 여의치 않으면 대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혼낸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주 화풀이를 당하거나 혼난 아이들은 베버의 법칙에 따라 반응한다.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동일한 자극이 지속되면 둔감해져서 반응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이 가해져야 반응한다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혼을 내고 그런 부모가 화를 내고 하면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돼서 자주 화내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의 그 생존법을 터득한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감정적 반응을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논리력이 부족한 아이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쯤은 부모에게는 일도 아니다. 그렇죠? 아이랑 그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 일단 아이가 어리면 당연히 그 부모가 논리력으로 아이의 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제압당한 아이가 무엇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강박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만들어 놓고 그 잘못이 아이에게 있다고 푸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혼내거나 화내지 않을 때 아이 스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경험한 바이다. 부모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부모가 자녀보다 더 현명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부모의 잔소리, 강요와 통제. 잔소리는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없거나 오히려 그런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는 것이 교육 심리학의 견해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인사를 잘 안 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인사 좀 해라,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는 아이는 나는 인사를 못한다 라는 게 뇌에 형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인사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잔소리 대신에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이가 다소 어설프게 인사하더라도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차차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고 곧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 잘하는 것을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아이가 시도했을 때 막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우리 부모들이 실천하기 아주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다. 내 아이에게 어떤 강점이 있을지 부모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강점은 때가 되면 저절로 발화하기 때문이다. 그럼 부모는 그저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따뜻한 환경만 제공하면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 아이에게 만약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오해일 뿐이다. 부모들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성격에 관한 것이다. 특히 내향적인 것이 나쁘고 외향적인 것이 좋다는 식으로 오해해서 아이의 성격을 바꾸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그러한 오해와 시도는 결국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든 특성은 좋음과 나쁨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아이의 모든 행동은 양육자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의 모든 행동은 양육자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마음이 여린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면 아름답게, 나약하다고 여기면 나약한 쪽으로 강화된다. 자녀 교육의 처음과 끝은 아이로 하여금 나는 유능하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 스스로 나는 유능하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모든 교육의 처음과 끝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부모 자신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아이는 자기 유능감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 모두에게 유익하다. 자기 유능감은 절대적 자신감이다. 이건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 우월감과는 차원이 다르다. 상대적 우월감은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진다. 자기 유능감으로 충만한 아이가 되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을 항해할 수 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아 실현을 향해서 갈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느냐, 아이들은 다 읽는다고 하죠. 다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또 불만을 가득 품고 바라보는지 아이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너를 믿는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믿음은 무조건에서 출발한다. 조건이 되어야 믿겠다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다. 믿을 만한 짓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 아이를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 불편한 마음부터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아야 한다.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쉽사리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아야 바라는 대로 큰다. 저는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읽었는데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또 지금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대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실천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오늘 좋은 육아서 한 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